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에 0.5%로 동결했습니다. 인상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동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꽤 올랐는데,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꽤 올랐는데 아직도 역대 최저예요. 대한민국 기준금리의 추이를 보여드리면 여기가 0.5%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최근에 거의 이건 뭐 수십 년을 봐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15년 정도로 봐서 금리가 오른 적이 거의 없었죠. 거의 일방적으로 그냥 이게 얼마나 많이 빠진 거냐면은 10년 전에는 한 2008년, 2009년에는 리만이 오기 전에 금리가 얼마입니까? 기준금리가 5%가 넘었어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들의 예금 금리는 무조건 5%를 넘었어요. 불과 2, 3년 전 얘기예요. 2008년이니까. 시중에 있는 모든 국가은행이 5%를 주겠다는데 시중에 있는 은행들은 무조건 저걸 넘었어요. 은행 예금이 뭐 7%, 8% 그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축은행은 10%, 11%, 12% 하던 때가 불과 10년 전입니다. 그 다음에 금리가 일방적으로 밀렸다는 건데 에이 그 10년 전에 그게 말이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숫자가 있잖아요. 이게 5%가 넘었잖아. 기준금리가 뭔데요? 기준금리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한국은행이 정한 7일물 RP금리라 그러는데 이건 뭐 알 필요 없고요. 한마디로 한국은행이 7일물짜리 돈을 빌려주는 금리니까 이 금리 커브 1년, 2년, 3년, 4년 금리 커브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여기를 한국은행이 정하는데 한국은행이 정하면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스프레드를 붙여가면서 그 다음 채권들이 가격이 정해지니까 대한민국 한국은행이 5%를 빌려준다는데 시중은행들은 당연히 6%, 7% 또 뭐 웬만한 회사채들은 8%, 9% 저축은행은 10%가 넘어갔던 게 불과 10년, 12년 전 얘기죠. 자, 여기서 혹시라도 이제는 슈카월드 볼 정도면 이걸 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말은 금리 수준을 내린다는 거니까 우리가 돈을 싸게 빌릴 수 있죠. 당연하게 돈을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확대가 돼요. 얼마든지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면 돈을 빌리는 가격이 올라가죠. 우리가 뭐 담보대출 금리 올라가는 거 똑같으니까. 그럼 돈 가치가 비싸지는 거고 유동성이 축소되는 너무 당연한 건데, 자 근데 문제는 이런 당연한 와중에 우리가 리만 이후로 이런 생각들을 하죠. 경제적 위기 상황이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돈을 풀어서 해결하는데 금리가 이렇게 낮아버리면 자 다음 위기가 왔을 때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뭐 왔는데 코로나 말고 코로나2가 온다든지 리만 브라더스 2가 오면 이제는 내릴 금리가 없죠. 이게 0이에요. 마이너스로 갈 수는 없잖아. 마이너스로 갈 수. 나한테 돈을 빌리면 너한테 이자를 준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금리가 있긴 한데 그거는 국가 간에 뭐 이런데 아니면 은행과 국가 간의 얘기지 개인한테 나한테 돈을 빌려가면 이자를 줄게. 그러면 나도 빌려가겠다. 1억을 빌려가면은 100만 원의 이자를 드립니다. 그러면 난 10억 빌려가지. 그럼 1000만 원씩 받을 텐데. 마이너스 금리가 개인한테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문제가 빵 생기면 금리를 내릴 데가 없어요. 금리를 내릴 데가. 근데 우리는 요즘에 최근에는 바람이 이렇잖아요. 경제가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머니. 야, 이게 좀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 참신하면서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아이디어죠. 경제가 위기가 오면 돈을 풀어서 해결하면 된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그런데 이게 무조건 돈을 풀면 없어 보이잖아. 너무 없거든. 야, 그거 무슨 뭐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나라나 하는 거고 뭐 베네수엘라나 하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10,000%, 10,000,000% 올 텐데 무조건 머니 프린팅을 하면 돈을 찍으면 돈 휴지 조각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선진국에서 좀 있어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없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정부가 돈을 빌려주는데 정부가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게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채권을 사면 정부가 돈을 들어가니까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중앙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사줍니다. 그럼 한마디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고 똑같거든요. 그걸 양쪽 하나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냥 무작정 머니 프린트를 하고 돈을 준 거와 잘 생각해보면 아니 뭐 그게 그거 아닌가? 어떤 애는 그냥 막 찍어서 좀 없어 보이는 거고 어떤 애는 요 뒤에 중앙은행이 있는데 중앙은행이 돈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쓰는 건데 물론 요게 있으니까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왜냐? 우리는 정부가 돈을 빌리는 거니까 언젠가는 갚는다. 이거는 대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책 없이 돈 찍어서 막 푸는 애들하고는 다르다. 왜냐면 회수할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물론 요즘 분위기로는 언제라고는 안 했죠. 그쵸.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지만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는데 그날이 언제라고는 안 했지. 생각해보니까 또 뭐 괜찮은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 언제라고는 안 했지만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한다는 건데 게다가 이 문제가 유동성이 풀리면 당연히 자산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금리가 낮잖아요. 대출이자 1% 자산가격 상승률 5%면 이거 빌려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더라도. 그럼 대출이자 1% 상승률 5%면 1%에 돈 빌려서 5%짜리를 사요. 그럼 계속 돈을 벌죠. 이게 현실이잖아요. 계속 돈을 버는데 그럼 사실은 돈을 빌리고 하니까 돈 빌리는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이게 1%가 아니라 2%. 조금 있으면 3%. 너도 나도 빌리니까. 아 이제 돈 없어요. 3% 주셔야겠어요. 돈 없어요. 5% 주셔야겠어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산가격 상승률하고 굉장히 비슷해지면은 더 이상 뭐 대출을 해서 자산을 사도 남는 게 없으니까 대출이 뜸해지죠. 그럼 자산가격 상승률이 좀 내려가요. 원래 이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돈을 너무 많이 빌리면 대출이자가 예를 들면 7% 나와. 야 그러면 이거 누가 빌리겠어요? 마이너스인데. 그럼 자산가격 상승률이 좀 내려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원래 이런 메커니즘인데, 근데 문제는 저런 메커니즘을 활용하려고 하면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돈을 누가 빌렸어요? 아까 양쪽에 나왔지만 돈을 빌려서 주는 게 정부가 빌렸거든요. 게다가 이게 미국 정부 부채인데 미국이 정부 부채를 3조 원을 쥐고 있어요. 만약에 3조 원을 줬는데 금리가 올라. 지금 미국 정부가 하는 말은 돈을 많이 빌렸지만 금리 낮잖아 얘들아. 1% 한대 0.5%. 오히려 이자 부담이 내려갔어.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근데 이 금리가 만약에 오르면 만약에 오르면 파멸이죠, 파멸. 야야야, 3경 빌렸거든. 3경 빌렸는데 금리가 지금 1%인데 예를 들면 이게 3%로 오르면 이자가 3배 되는 거지, 3배. 200%포인트가 오르는 거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파멸이기 때문에. 문제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기준금리라는 거는 요 앞이에요. 요 앞을 잡고 있는 거야. 뒤에는 시장이 결정합니다. 요 나풀나풀 거리는 거 뒤에는 왔다 갔다 금리가 왔다 갔다. 이거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물인데 10년물 같이 뒤에 있는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시장의 수요에 따라 결정되거든. 앞에 있는 걸 아무리 잡아도 이 뒤가 이렇게 올라 버릴 수도 있어요. 금리가 쭉. 근데 그렇게 오르면 안 되니까 머리를 잘 썼죠. 양쪽 하나라는 게. 양쪽 하나가 뭡니까? 요 뒤에 있는 금리를 낮추죠. 여기를 중앙은행에 사줘요. 그러면은 아무리 우리가 돈을 빌려도 세상에 계속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와, 이 기적을 창출한 겁니다. 원래는 은행에서 1% 빌리고자 한 사람이 한 1000만 명 되면은 야, 돈 없다고 이제 1%는 안 돼요. 2% 오세요. 그러면 또 여기도 한 500만 명 몰리면 역시 돈 떨어졌어요. 또 올릴 거 아니에요. 장사가 되니까 계속 3% 4% 올려가는데 1000만 명이 와도 1%에 빌려주고 1억 명이 와도 1% 빌려주고 10억 명이 와도 1% 빌려줘요. 당연히 가능하지. 중앙은행인데 뭐 돈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금리가 오를 생각을 안 해. 그 뒤가 계속 내려가니까 뭐 무한 반복이죠. 돈을 빌려서 자산 사고 또 빌려주네 또 사고 또 빌려주네 또 사고.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올라가고 이런 놀라운 일이 펼쳐지면서 한마디로 써붙여 놓은 거죠. 우리 은행은 계속 1%의 무한정 빌려줍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저게 쭉쭉쭉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 이제 물론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 똑똑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머리 똑똑한 거는 대단한 것 같아. 우리나라는 저걸 딱 보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지? 경제에 대해서는 A+, 특이 플러스인 것 같아. 어떻게 머리를 잘 쓰셔서 그걸 하자마자 2000년부터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데요. 너도 나도 빌려서 너도 나도 샀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 50% 하던 거를 2배로 올렸어. 2배로. 보통 다른 나라들은 좀 뭐 무서워서 못 사거나 이러다 금리 오르지 않을까 점점점점 하는 게 뭐가 있었는데 오르다 말고 뭐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죠. 노 밖으로 올려갖고 지금 GDP 대비 1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다.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이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정부가 빌리고 일본은 기업이 빌리는데 한국은 가게가 빌린다. 그래서 3일체도 아니고 뭐 이렇게 3명이 크로스 하면서 한날 한 뜻에 모아서 뭐 그죠? 저쪽 미국은 저렇게 정부가 막 빌려갖고 빚내갖고 하느라고 저러고 있는데 일본은 뭐 기업이 빌려서 뭐 그러다 망했는데 한국은 가게가 그냥 앞장서서 야 니들만 버냐 새끼들아 우리도 벌자 해갖고 그걸 또 2배를 빌려갖고 역시 한국인들이야. 그래서 얼마나 가열차게 빌렸냐면은 보면은 전 세계가 3.7% 올릴 때 2008년 이후에 우리는 압도적으로 많이 빌렸습니다. 거의 신흥국 이제 막 개발하는 저 뭐 베트남이나 뭐 이런 굉장히 동남아시아 신흥국보다 우리가 더 빌렸어요. 선진국은 오히려 좀 뭐 디레버러징 이런 것도 했거든요. 얘는 리만 브라더스 맞아서 막 폭락하고 그랬으니까 그딴 거 없죠. 우리는 그딴 거 없고 얘는 막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그랬잖아요.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둥 어머 우리 부동산 반토막 났어요. 여보 어떻게 그 뭐 픽숏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 집 개도 부동산이 있는데 세상에 망해갖고 개를 팔아야 돼요.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한번 샀는데 부동산 가격이 조금 내려간다 그러면 저 같은 쫄보는 팔아도 나머지 분들은 어허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패야 기다리자 그리고 뭐 10년 20년 들고 있으니까 게다가 묶고 더블로 갔죠. 묶고 더블로 가서 한 채로 기다리니 답답하다 두 채로 간다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부채 비율이 뭐 저렇게 쫙쫙 올라가고 물론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한국은행 총재님은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저금리 장기화 기대 형성돼서는 안 된다. 저금리가 장기화될 거라고 사람들 기대를 주니까 자꾸 돈을 빌려갖고 1%에 무한 빌려주는 거 이거 아니다. 이거 미국이나 가능하지 우리는 2% 3% 오를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갖고 코로나가 진정되면은 이제 연내 금리 인상 할 수 있다. 총재님이 두려워하시는 거는 금융 불균형의 누적 저런 식으로 레버러지 일으켜갖고 이만큼 산 다음에 기다리는 거 이러면 금융 불균형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버블이 터지는 게 무섭다. 그 한마디로 코로나보다 가계부채 우리들이 가자 하는 거 너무도 뜨거운 여러분들의 그 열정적인 야수들이 비스트 오브 코리아가 코리아 오브 비스트인가 하여튼 코리아 비스트가 코리아 좀비가 아니라 무섭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택가격 안정이 가계부채 억제 큰 역할을 하니까 좀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13년간 학습을 했거든요.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12번을 내렸는데 인상을 2번 했어요. 여기 니만 딱 끝난다. 여기서부터 12번을 내리고 2번을 인상했거든. 야 이게 누가 보더라도 뭐 금리 인상 뭐 해봐야 뭐 몇 번이나 하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총재님은 그러다 니네 내가 한 2%포인트 몇 번이니까 4번 5번 확 올려버리면 너희 큰일 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양치기도 아니고 이게 아니, 요 정도 아니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물론 우리 총재님의 의지상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게다가 이게 재밌는 게 현대 경제사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항상 인하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융통화위원회를 들어보면 위험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겠다 이런 말이 많이 들어와요.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금리를 내릴 때는 돈을 풀 때, 유동성을 풀 때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과감하게 해요. 미국도 그렇고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돈을 뿌리는 거잖아. 그리고 칭찬을 해요. 야, 역시 자네가 위기를 막았구만. 그럼 주가가 오르고 뭔가 회복하는 것 같으니까 아플 때 진통제 막 넣어준 다음에 일어나 보세요. 그럼 환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잖아요. 야, 그리고 뛰어다니면 역시 스테로이드야 뭐 이러면서 칭찬을 하니까 할 때는 과감하게 해요. 과감하게 하고 선제적으로 하고, 이 환자는 이 정도는 아직 살 수 있을 것 같아, 됐고 하면서 넣고 일어나세요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해요. 근데 기준금리 인상은 요거는 하면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열됐고 하니까 너희들도 좀 찬찬히 가고 우리 후세에도 좀 생각을 하고 너희 아들 때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이 미래 형평성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욕을 먹어. 아니 네가 이제 이래서 집값이 떨어졌다는 운동, 당연히 이렇게 유동성을 하면은 경제가 이렇게 불화살이 아니라, 경제라는 게 주로 주가나 뭐 자산 가격이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가잖아 이런 식으로. 이러면 욕을 먹어요. 이 뭐 총재님이 문제가 있다는 둥, 무슨 뭐 정권이 문제가 있다는 둥, 우리나라 경제가 개판이라는 둥, 이렇게 또 욕을 먹으니까. 게다가 문제는 전 세계가 다 같이 하면 모르겠는데 전 세계는 다 같이 얘들아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하는데 우리나라만 얘들아 잠깐만 정신 차려보자, 너무한 거 아니야, 옆으로 가자 그러면 다 같이 이럴 때 눈 뜨고 있으면은 이거 잘못된 놈이죠. 잘못된 놈이기 때문에. 아니 글로벌은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집값이 2배밖에 안 올랐어? 남들은 지금 S&P가 1만을 간다는데 한국 코스피는 5천밖에 안 됐습니까? 제정신입니까 휴먼? 뭐 이러면 그런가?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인상을 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문제는 인상을 그래도 조금씩 찔끔찔끔 하다가 요만한 문제가 발생되면은 갑자기 야 여기 큰일 났다, 뭐 엄청난 문제가 왔어, 얘들아 뭐가 왔어 얘들아,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 하면서 2배를 내려. 여기서 여기까지 간신히 조금 올렸는데 내릴 때는 화끈하게 2배씩. 물론 이게 또 자기 치적이 되니까, 정치인들은 치적이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늘 때는 뭐 여기 보이시죠, 레드불 같은 거 마실 때 2잔씩 마셔. 팍팍 마시면서 가는 거죠. 그럼 또 칭찬을 들으니까. 자, 근데 문제는 저런 식으로 이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게 일단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은 그러면 너희들은 고정적인 수익이 내려가요. 고정적인 수익의 비중,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 진짜 제가 처음에 시장에 왔을 때, 금융시장에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산 배분의 환급률 몇 대 몇입니까? 위험자산 60%, 안전자산 40%가 옛날에는 국룰이었어요. 국민룰. 이게 베스트라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주식 수익률이 한 10% 됐는데 그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채권 수익률이 은행 예금도 한 7% 됐어요. 그럼 이게 조금 높긴 하지만 이 위험 이걸 하기 때문에 6대4 정도 갖고 가면은 최고의 수익률이 나온다.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리턴이 좋은 수익률이 나온다. 근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딱 고개를 들어보니까 주식 수익률은 15%도 아니죠. 주식이라고 썼지만 위험자산, 아파트, 뭐 주식, 원유 다 포함해서 이거 막 15, 20% 나오는데 금리가 아까 몇 퍼센트 됐다고요? 2% 했어요. 여기는 뭐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차이가 나긴 하지만 2배가 안 나요. 그때 뭐 금리 예금이 5%, 7%, 주식 수익률도 뭐 10% 왔다 갔다? 그럼 2배가 안 나니까 섞어. 근데 여기는 이제 다시 섞어라고 섞는 게 맞지. 섞는 게 맞습니다. 리스크 대비 리턴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6대4로 안 섞죠. 자산 배분 매니저들 저 위에서 기금 담당하는 뭐 그런 건 아니,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자금 운영하는 팀도 마찬가지고 6대4로 안 섞죠. 섞으면 물론 안전은 하지. 근데 세상에 미쳤는데 나만 제정신 차리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요즘엔 9대1 이렇게 섞어. 기금들 많이 가는 거지. 이렇게 바뀌니까. 그러니까 위험자산 비중이 전 글로벌적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또 위험자산 비중이 올라가고, 오죽하면 요즘에는 야 옛날엔 6대4 포트폴리오였는데 요즘에 그러면 안 된다? 심지어 뭐 비트코인을 넣어라.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은 또 얼마 전에 그 옆에 있는 저랑 같이 방송하시는 그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대학 학생들을 만나보면 서로 얘기하는데 너 비트코인 좀 샀냐? 그랬더니 그 옆에 내가 그런데요. 너는 그렇게 안전한 투자라니? 실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A 대학생이 B 대학생과 대화를 하는데 교수님 여기 계시고 둘이 얘기하는데 비트코인 얼마 샀냐? 그런 안전한 건 안 사. 나는 알트코인을 사. 뭐 도지 뭐 이런 거 얘기한다는 거죠. 뭐 진도지 코인 뭐 이런 거. 그런 안전한 거 아직도 투자하니? 이런 얘기를 하고 교수님이 들으면서 정신적 충격을 먹었다. 이게 삼성전자 이런 건 머리 없는 거죠. 그건 예금이고 비트코인으로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박정호 교수님이 충격을 먹으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오히려 미국채 금리가 뭐 경기가 풀리니까 뭐 오를 것 같다? 뭐 좀 오르는 것 같았어요. 금리가 좀 오르는 것 같았다가도 뭐 이렇게 다시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또 오히려 미국채 금리 빠지는 게 또 이슈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 이렇게 말이 길었는데,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문제라는 건 결국엔 성장이 감소하거나 버블이 터지거나 그러는데, 우리는 문제가 요만큼 오면은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죠. 이만큼 오르고 이만큼 빠지면 문제야. 그다음에 해결을 해. 근데 문제는 해결을 이렇게 하죠. 이게 참 신기한 사고방식이긴 한데, 이 자본주의라는 게 그래요. 여기서 여기 빠지면 문제거든. 뭔가 문제가 생겼어. 성장이 감소해도 문제야. 그래서 여기 버블이 터져도 문제고. 그럼 문제 해결을 이렇게 빠졌으면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이렇게 한단 말이야. 또 빠지면 또 문제예요. 그럼 또 이렇게 해결을 해. 이게 뭐 무한 반복이 되니까. 게다가 저게 만약에 성장이 감소되거나 버블이 터져서 결론적으로 문제의 근본 원인은 뭐다? 가격이 내려가는 거를 문제라고 생각을. 경제적인 문제다. 가격이 내려가는 걸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가격이 내려가는 걸 해결하려면은 현대적 방법으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자본주의에서 문제란 결국 더 많은 돈이 부족한 것이다. 더 많은 돈이 부족해도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은 더 많은 돈이 부족한 거지. 야, 그래도 돈 찍었는데 그거는 네가 아직 덜 찍은 거야. 더 찍어봐. 더 찍어야 돼. 해결 간단합니다. 그쵸? 너의 모든 문제는 더 많은 돈이 부족한 거야. 이게 뭐 무적의 단어 같긴 한데, 그래도 아픈데 아니야, 더 찍으면 돼. 계속 찍는 거니까 한마디로 더 많은 돈을 찍으면 이 자본주의적 경제적 문제는 뭐 없더라, 뭐 해결되더라.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사고방식이긴 한데, 우리는 누군가잖아요. 뭐 우리 국민이니까 N. 근데 N은 사실 정체예요. 뭐 우리 애도 없고. 총 자산 가격은 사실 나누기인데 이게 무조건 올라가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성장이라고 하니까 이게 내리면 문제, 올라가고 내리면 문제. 참 좀 신기한 사고 방식으로 우리가 한 10 몇 년 전부터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미국채 금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흐름을 과연 바꾼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올까? 이게 미국채 금리예요. 유동성을 얘기하는 거죠. 유동성. 반대로 얘기하면 금리 1%에 돈 빌려주는 걸 무한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이거 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돌아올까? 이게 거의 몇 년입니까? 40년에 걸친, 게다가 요 최근 10년엔 더 심해졌잖아요. 요거를 과연 뒤집어서 어떤 근본적인 패러다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는 걸 문제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바뀔 수 있을까? 바뀌어야 되나? 바뀌는 게 맞나? 그것도 모르겠어. 바뀌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재는 우리가 돈 발라 때리기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그 얘기를 왜 했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곧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총재님이 말씀이었다. 덕분에 채권 시장이 깜짝 놀라서 금리가 좀 올랐죠.